지금 카타르는 온천지 붉은 악마들 천지다. 자신의 조국이 탈락하면 선수단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순리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번 대회는 조금 다르다.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프랑스 국적의 스포츠 기자 한 명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아시안컵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국적의 팬들이 카타르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기가 치루어지고 희비가 엇갈리며 팬들은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발전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이름값을 떨치고 있는 슈퍼스타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준 높아진 아시아 팀들의 경기력, 게다가 한국 출신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이 대회의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 후반부로 갈수록 살아남은 팀들은 몇 팀 되지 않은 상황. 4강전과 결승전 티켓은 고액의 안표 거래가 이루어질 만큼 표고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팀이 제발 우승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자신과 관련 없는 한국팀을 응원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그리고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이 왜 한국을 위한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 카타르에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었고 카타르에 있다는 의미는 진짜 축구팬임을 인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 사람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축구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축구 광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축구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올림픽에서만큼은 중국이 다양한 종목에서 절대 강자로 등극하고는 했지만 축구만큼은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그래서 모든 중국인들의 염원을 담아 축구 강국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도 엄청나게 많았죠. 또한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을 축구 산업에 몸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부터 중국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을 얼마나 해왔는지 저도 옆에서 지켜봐오기도 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 아주 잠깐 프로리그에서 뛰기도 했었습니다. 운 좋게 프로리그에 입성하기는 했지만 이내 곧 경쟁에서 밀리기도 했고 잦은 부상 때문에 경기력은 끝없이 추락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결국 몇 년 못 가서 프로 생활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냥 흔하디 흔한 불운한 축구 선수였다고 본인을 평가하셨죠. 그래도 아버지의 축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막을 내린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엄청난 축구 열기 덕분에 아버지는 금방 축구팀 코치로 변신할 수 있었어요. 젊은 코치라는 장점 덕분에 선수들과 부딪혀가면서 훈련을 시켰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엄청난 지원금 때문에 축구를 배우기 위한 어린 학생들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거든요. 솔직히 아버지는 꿈에 가득 차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나 나라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꿈꾸는 아이들도 많아지니 언젠가는 옆나라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을 날이 오지 않을까라며 매일같이 꿈을 꾸며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꿈 많은 축구인이었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세계의 모든 축구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조국이 세계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런 장면 말이죠. 옆에서 봐온 아버지는 실제로도 오랜 기간 동안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개인 사비를 들여가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축구 교실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열정 있는 아이들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서 무료 강습을 해주실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중국 축구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류 행사도 하고 축구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보내셨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아시안컵에서 중국 대표팀이 보여준 성적으로 아버지의 노력이 생각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성적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 참 안타까운 심정일 뿐이죠. 그동안 아버지는 늘 옆나라 한국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편이셨는데요. 하물며 한낱 축구팬인 저도 한국 축구 선수들의 엄청난 성장과 활약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평생을 축구인으로 살아오신 아버지 입장에서도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저런 훌륭한 선수가 나왔다는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거예요. 이미 중국 팬들도 중국 선수들보다 손흥민 선수를 더 좋아하는 중국 축구팬도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의 팬이었던 것이죠. 최근 아버지는 축구계에서 완전히 은퇴하시기는 하셨지만 늘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동기부여를 해줄 때 한국의 손흥민 선수의 예를 들며 이야기를 하고는 하셨던 것을 보면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몇십 년 만에 가장의 무거웠던 어깨를 잠시 내려놓고 최근 은퇴한 아버지와 함께 카타르에 가서 직접 아시안컵 경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락했지만 아직 저희 부녀는 카타르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대표팀의 우승을 기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결승전 티켓도 이미 구매해놨습니다. 이곳 카타르에서 중국 경기를 모두 챙겨봤었고 한국 경기 또한 모두 관람을 해왔습니다. 특히 16강전 티켓 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급하게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티켓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히 관람을 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우승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데요. 현존 아시아의 최고 스타, 역대급 최고 스타라는 명성을 가진 손흥민 선수가 결국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트로피와 함께 그 명성이 마침내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큽니다. 팬으로서 그리고 아시아의 축구인으로서 말이죠. 아직까지 카타르에 남아있는 수많은 중국인들은 저희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합니다. 더 깊게 말씀드려보자면 한국의 우승을 바라는 게 맞지만 한국의 팬은 아니고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팬으로서 말이죠. 이번 아시안컵 대회 전 중국과 한국의 경기가 열렸을 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해서 관람하는 관중들이 많았듯이 그리고 그들은 다른 중국 팬들과 싸움이 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취할 만큼 중국 내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싶은 팬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크다는 것을 보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평범한 중국 축구 팬들도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은 아시아에서 배출한 최고의 축구 스타, 앞으로는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스타가 아시안컵에 트로피를 들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 카타르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탈락한 팀들의 팬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응원을 가장 원하고 있어요.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한마음 같아요. 당연히 자신의 조국이 아직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았다면 자신의 조국을 100% 응원하겠지만 만약 자신의 조국이 떨어졌다면 누구를 응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있는 한국이 아닐까 싶은 거죠. 솔직히 이쯤 되면 이 대회는 한국을 위한 축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로 4강에 진출해버렸고 곧 4강전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으며 경기는 해봐야 알겠지만 이미 결승전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한국이 당연히 올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기념품 샵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니폼은 한국의 7번이기도 하고요. 각종 기념품 가게에서도 빨간색의 한국을 상징하는 마그넷이나 배지들이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중동의 뜨거운 햇살과 중동스러운 건물들이 여기가 카타르임을 알게 해주지만 이런 가게에만 들어오면 잠시 여기는 한국인가라며 헷갈리기도 할 정도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객관적으로 전력을 분석해보면 한국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대회가 개막하기 전부터 해오셨거든요. 어디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일본이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는 매체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때마다 한국은 두 번째로 확률이 높다는 말들을 했을 때도 말이죠. 그리고 지금 시점 일본은 이란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면서 탈락했고 정말로 한국이 결승 진출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에 차 있으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았어요. 잠시 외출을 다녀오겠다며 기념품 샵으로 향했고 거기서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구매했습니다. 큰맘 먹고 구매했어요. 이 돈이면 중국에서 실컷 놀고 먹을 수 있는 돈이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호텔 거실에서 쉬고 계신 아버지께 그 유니폼을 상자에 담아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은퇴 선물을 안 드렸는데 늦게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요. 아버지는 조금 놀라기는 하셨지만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보신 아버지는 제 생각과 너무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등번호 7번과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마킹되어 있는 한국 유니폼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참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시다니 저도 놀라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눈물을 흘리셨고 말없이 아버지의 등을 두들겨드렸을 뿐입니다. 이유는 묻지 않았지만 아마 그 안에 많은 생각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한국의 7번이 아니라 중국의 7번 우레이가 그 안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으셨겠죠.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 싫은 게 아니라 축구인으로서 옆나라 한국이 부러운 감정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해요. 본인이 그렇게나 만들고 싶어 하셨던 월드클래스 중국의 7번은 탄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드린 마음이 고마워서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한국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일정이 다가오기 전까지 저희 부녀는 최대한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 경기를 관람다니면서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매 경기 한국은 위기를 맞았고 선제 득점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역전하기 위해서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때문에 늘 한국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장면들 뿐이라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편하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잠시 일어나거나 하면서 관람을 했을 뿐인데 정말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축구인으로 살아오셔서 그런지 저보다 더 집중해서 보셨기도 하셨고요. 한시도 경기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라운드를 바라보는 아버지에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축구에 대한 열정이 보이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끝내 역전을 이루어내고 결국 승리를 가져갔던 최근 16강 경기와 8강 경기 모두 마찬가지로 한국 선수들의 의지와 그리고 슈퍼스타들이 경기를 바꾸는 모습도 너무나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것 말고는 어디 나가지도 않고 대부분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디 한국이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까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회가 끝나고 카타르를 떠나면서 이곳에서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또 글로 적어볼까 하는데 부디 마지막에 저와 아버지의 바람대로 한국이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야기도 살짝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저는 쉬러 가볼게요. 평소 제 능력보다 더 긴 글을 쓰느라 이것도 피곤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국 축구팬의 사연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명성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한국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선수들의 팬들이 결국에는 한국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최근 많은 분들께서 새벽 시간까지 잠 못 이루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를 보고 계시고 어디에 가더라도 축구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잘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투지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돌고래TV에서도 우리나라가 64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최초로 이번 아시안컵 우리나라 선수들의 골장면 몇 개를 보여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